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아마 교수님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어도 공개된 자리에서 울음을 보인 적이 없었던 거로 제가 아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도 울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감정 정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감정의 정치.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이건 굉장히 의도된 거죠.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악어의 눈물처럼 주는 메시지가 명확한 장소에서 명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 교수님은 김정은 저렇게 우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남성 호르몬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강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감성적인 사람이다. 이제까지 대외적으로 자기가 북한이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부 결속이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은 나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 감정이 있는 사람,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감정의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여성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이셨어요?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북한도 인간들이 사는 인간이 통치하는 체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실제로 이제 북한이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현재 체제 같은 것들이 그런 이슈들로 다 덮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조금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매우 영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리하다. 물론 편집된 뉴스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운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옆에서 푹 찌르기만 해도 운다. 네, 너무 그러니까 가끔은 저 그런 모습 볼 때 좀 울컥할 때가 있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잘 운다. 이게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연출된 상황 을 의도했겠지만 이 사람의 개인적인 내면 자체도 굉장히 여린 감정적이고 대내외적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선전선동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획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신 효과를 노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정치 지도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남성이 우는 거는 흔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혹시 우리 유 교수님 그런 사례 조금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우는 정치는 상당히 잘 쓰이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히틀러가 나치 전당대회에서 우는 모습을 비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예. 피델 카스트로 같은 경우도 아주 격정적인 부분, 특히 반미를 선동할 때는 울음을 보여줬는데요. 울음이란 게 그 미디어 정치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 정치 캠페인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정치인들이 우는 메시지를 했을 때 승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우는 거를 못하거든요.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메시지 전달이 안 돼서 이게 또 실패했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는 것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이렇게 뭐 막걸리를 뭐 좋아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걸리보다는 시바스 리가를 더 좋아한다. 이제 이게 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게 당시 국민들 일반적인 그냥 서민들한테 조금 어필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는데 노 교수님도 좀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도 평범한 한 인간이고 서민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존경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으면 되게 멸시를 할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서민적인 모습, 막걸리를 내가 마시는 막걸리를 그 사람도 마시네. 이런 거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라는 수령체제라는 자체가 강력한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미지, 감성이 붙으니까 주민들에게는 효과 있는 그런 선전선동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우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바보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개된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같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딸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화면만 봐도 느껴지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친숙한 친밀한 부녀 관계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가 저렇게
정장풍의 옷을 입고 많은 군인들 앞에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딱딱하게 있어야 하는 그 모습이 좀 애처로 보이기는 했어요. 저렇게 어려운 자리에 자기의 자녀를 선보이게 한다는 것이 과연 정말 사랑일까?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까지 애를 데리고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실 것 네. 같습니다. 김주애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일부에서는 후계자다 뭐 이렇게 조금 처음부터 세게 보신 분들이 계셨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라고 이제 약간 뒤쪽에서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 근데 시간이 갈수록 김주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정부부터 조금씩 바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KBS 남북개창에서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은 후계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후계자 같은 모습으로 봐야 할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호칭이 바뀌었고 특히 북한의 행사라면은 우리를 따지면 VIP석, 귀빈석, 주석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가운데 앉는 모습, 바로 네, 김정은 네, 옆에 네. 앉는 모습. 북한은 의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열병식을 할 때 김주애의 백마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김주애 기념 우표가 나와 있는 모습.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최근에 그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다. 물론 노동신문 같은 공식 매체에 그렇죠. 나와야 네. 확실히 이제 후계자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를 조선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조선 한반도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 거고 별, 샛별. 김 기자님 잘 아시지만 북한이 별을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김일성은 태양이고, 태양이고, 김정일은 광명성이고, 광명성이고. 그리고 김정은도 어렸을 때부터 샛별이라고 불렸고, 또 김일성도 처음에 빨치산 활동을 할 때 조선의 한별, 샛별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 별이라는 호칭은 백두혈통, 김일성 일가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장군. 북한에서 장군으로 불리는 사람은 현재까지 3명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네. 근데 김주애가 장군으로 불린다면 이건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미녀, 동물, 아기 이걸 삼비라고 해서 광고에서 쓰면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어필한다. 김주애 물론 나이가 아기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이제 어린 소녀인데 이렇게 등장시키는 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광고적으로 봤을 때 3B 전략은 항상 뭐 먹힙니다. 그 이유가 특히 여성과 어린아이는 일종의 아이캐처 역할을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주목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 북한이 김주애를 활용하는 것은 이쪽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좀 다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이? 광고에서 또 많이 쓰이는 것이 커먼맨 전략입니다. 보통 사람 전략. 네네. 그러니까 딸이 공식적인 장소에 나옴으로써 해서 이 사람이 가족적이고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내 이웃 같은. 네, 리더십을 같이 보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고요. 지금 북한은 여러 가지 미디어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한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시민들도 더 젊어지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커먼맨임을 본인이 강조하고 아이를 끌어들임으로써 조금 더 정치적인 선도력을 갖는다. 미디어학에서 설득지식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설득하고 강제하려고 하면은 심리적인 반발감이 생겨서 그걸 싫어한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어린이가 나왔을 때는 설득지식이 상당히 붕괴됩니다. 네. 아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믿을만 하겠구나. 네. 장벽을 좀 헐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장치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주애를 활용한 건 상당히 전략적인 좋은 선택. 김정은 위원장 본인도 사실 보면 과하다 싶게 좀 비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지 뭐 술, 담배가 엄청 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주애도 보면은 상당히 통통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하고 그러면은 통통하게 보기 좋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이라던가 계층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런 최고 지도자의 자식이라고 딱 나왔는데 그냥 포동포동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좋은 옷 입고 나오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비판을 할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입밖에 못 내겠고. 예, 입 밖에는 못 내고. 그렇지만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또 갖고 있잖아요. 김주애를 통해서 강한 이미지 안에 부드러움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지도자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일종의 뭐 외윤회관 같은.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이 만약에 김주애가 빼짝 말랐다. 더 이상하게 생각. 너무 없어 보이면 또 예. 외부 사람들이 너는 누구야? 정체성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기네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메이킹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데 허약하고 빈약한 그럴 수 모습으로는 있겠네요. 어려울 것 같고. 예. 우리 어릴 땐 배가 나온 사람은 인품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잘 산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